그리고 저희는 이제 기업이다 보니까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ESG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응하기 위한 ESG 경영을 하는 것도 사실 현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 저희의 ESG 스토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이게 저희 당사만의 이제 고민은 아니었고 저희 SK 그룹 전체 차원에서 저희 회장님이 딥체인지라는 이제 단어를 갖고 나오셨어요. 딥체인지가 일어나지 않으면 서든 데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각 멤버사들이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어떤 경쟁력을 갖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지, 특히 건설사 같은 경우는 뭐 건설사에서 몇 분 오셨지만 저희가 뭐 중국이나 인도에 이렇게 치이고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그룹에서 그 DBL이라고 하는 저 맨 끝에 있는 더블 바텀 라인이라는 어떤 경영 체계를 발표를 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동안에 경제적 가치라는 그러니까 이코노믹 밸류라는 EV만을 추구해서 기업 활동을 했다면 이제는 SV라고 하는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가 우리 경영, SK 경영의 가장 중심되는 축이다. 그래서 이 DBL이라는 경영 체계를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그러면 우리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두 가지를 추구하는 더블 바텀 라인을 채택을 해서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이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뭐 물론 모든 기업들이 다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특별히 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가 선택하게 된 거는 환경 문제를 선택했습니다. 다양한 페인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역량이나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환경 문제를 저희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좀 모아서요. 2021년 5월에 새롭게 SK 건설에서 SK 에코플랜트로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에코플랜트라는 거는 사실 그러니까 내일을 위해 친환경을 심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플랜트가 맨 처음에는 이제 나왔을 때 그 화공 플랜트나 뭐 발전 플랜트 이제 이런 분들이 그거를 친환경적으로 하는 에코 플랜트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셨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내일을 위해서 친환경을 심는다라는 의미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SK 핵심 사업이 지금 바이오, 그린, 신소재, 디지털 이렇게 크게 4개로 본다면 저희 SK 에코플랜트는 그린을 담당하는 그런 멤버사로 분류가 됩니다. 그린, 그래서 환경기업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과정 중에 지금 미션하고 비전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그 영문 발표가 있었는데 국문으로 대체를 못했습니다. 저희의 비전은 저기 서큘러 이코노미 디자이너인데, 그러니까 순환경제 디자이너가 되겠다라고 지금 저렇게 선포를 했고요. 미션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 그다음에 에너지 영역에 있어서 저희가 글로벌한 문제를 해결해서 웨이스트 지로, 넷 지로 거기에 기여를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2021년에 당장 저희는 여전히 건설사 그런 인력이고 건설 그런 사업 구조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일단 M&A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저희가 그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들어온 회사가 약 12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변화였고요. 이 12개의 회사들은 규모나 아니면 내용 면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식구들이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잘 안 넘어가는데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농대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회사는 그 3개의 그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3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환경이고요. 그래서 글로벌 종합 환경 사업자가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연료전지 사업자의 자리에서 더 넘어가서 이제 그린 수소 프로바이더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저희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 영역에 있어서는
이런 앞에 환경과 에너지와 함께 시너지를 발휘하는 그러한 그린 디벨로퍼가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이렇게 세 가지 중심 축으로 지금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ESG에 대한 이해를 잠깐 말씀드리면 ESG가 중요해지는 이유는 이거는 ESG는 사실 여기에 한 50명이 있으면 50가지의 그 정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 SK 에코플랜트에서 ESG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저의 그 해석이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ESG가 중요해지는 이유는 연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다양한 정보들이 공유가 되고 이 연결이 강화되면서 소비자 집단이 어웨어니스가 향상이 되고 소비자 파워나 아니면 집단의식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거에 대해서 즉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생산구조 또한 글로벌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자 간에 서로 그 공급망 안에서 그 밸류체인 안에서 다양한 ESG 요구사항이 지금 발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 SK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네거티브 익스터널리티를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저희 회장님이 갑자기 등장하셨는데 저희는 2000 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년 8월에 다양한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함께 논의를 하는 건데 2021년도 주제가 그러니까 저 가운데 계신 여자 선생님께서 그 레베카 핸더슨이라고 아마 MIT였나 하버드였나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저 자본주의 대전환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쓰신 저자예요. 저분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동안 기업들이 굉장히 싼 가격으로 사업을 해왔다. 그러니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지불하지 않고 기업들이 여태까지 경영을 해왔다. 그거에 대한 네거티브 익스터널리티에 대해서 이제 가격을 기업들이 지불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책을 이제 쓰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경제 활동이 굉장히 주요한 주체로서 이런 기업에게 행동 변화를 지금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응답을 해야 되는 것이 저희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투자자죠.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블랙락 같은 경우 2016년도부터 CEO들한테 레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걸 공개하라, 무엇을 밝혀라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블랙락에서 이 레리 핑크 회장은 기후 변화를 핵심에 두고 중대한 자본 재배분을 준비해야 된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핵심 메시지인 것 같아요. 저희 기업들 보고 자본에 대해서 재배분을 해라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희 건설사 같은 경우는 하이드로카본에 대해서 에셋도 그렇고 저희 그 백로그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하이드로카본과 관련된 그 매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투자자도 중요한 이제 코로나 그 팬데믹 기간 동안 굉장히 중요해진 투자자가 모건 스탠리에서 만든 자회사 MSCI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아마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라는 그 자회사인데 이런 지표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이 MSCI에서는 왜 ESG를 보겠냐 한다는 설명을 유튜브에 아주 1분짜리로 짧게 설명을 해놨어요. 두 개의 기업 A하고 B가 있는데 재무적으로 보면 아이덴티컬한데 ESG로 보면 하나는 그린이고 하나는 레드더라. 이제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MSCI는 굉장히 특이한 것이 각 섹터별로 중대한 이슈, 그러니까 머티리얼 이슈만 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S 영역에서는 안전만 보고요. 환경 영역에서는 클린텍, 우리가 오퍼튜니티즈 인 클린텍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만 보고요. 거버넌스는 전 섹터에 상관없이 다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MSCI를 위해서는 저희가 G 영역의 뭐 다양한 활동과 그다음에 S에서 안전과 환경에서는 클린텍 거기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이제 한다면 MSCI와 관련된 투자자들을 애들에게 굉장히 저희가 어트랙티브한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KPMG에서 만든 건데 이 MSCI를 중요하게 저희 기업들이 보는 이유가 글로벌 투자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거의 51% 이상의 투자자들이 MSCI를 제일 중요하게 본다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MSCI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자의 집단 행동들이 그래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예전부터 그 CDP라는 건 아마 카본 디스클로저 프로젝트라고 아마 아실 텐데 2000년도 초반에 영국과 글로벌 큰손들 중심으로 만들어져서 지금은 그 글로벌 그 탄소 정보 공개 그
그 프레임워크로 아주 자리 잡았고 저 CDP가 클라이밋 액션 100 플러스도 만들고 TCF도 만들 수 있는 근간이 됐고 아리백도 만들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근간이 되고 있는데 이 네 가지가 다 그 투자자들이 집단 행동을 하는 겁니다. 각각 모여서 굉장히 이게 그 특정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업들을 압박을 해오고 있어요. 특히 저희 클라이밋 액션 100 플러스는 제가 알기로 SK 이노베이션과 아마 한국전력이 유일하게 들어갔던 한국 기업 중에서는 그러니까 뭐냐면 전 세계 중에서 클라이밋에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치는 기업 100개를 정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 중에 이제 그 두 개 저희 SK 멤버사인 이노베이션도 들어갔었고요. 한국전력이 들어갔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노베이션에서도 저거에 대한 응답으로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리스판스를 해오고 있고요. 앞에서 아까 그 KDB 그쪽 은행에서 그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PCAF 저것도 저희가 지금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게 저거를 만들었을 때 글로벌 큰손들이 저거를 만들었을 때 아마 스피릿이 see the flow the money예요.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는데 그 돈이 탄소 집약적으로 흘러가는지 아니면 그 저탄소 상품을 따라 흘러가는지 그것을 봐야 된다. 그래서 어떤 ETF나 이런 거를 만들었을 때 포트폴리오 만들었을 때 거기에 옆에 숫자를 붙여요. 뭐 예를 들어 1.5 이러면은 여기 안에 있는 상품들은 그 글로벌 그 기후 변화에 1.5도의 영향을 주는 거, 2.3 그럼 2.3도를 올리는 그러한 상품들. 이러한 식으로 숫자를 매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투자자들의 집단 행동이 저희 기업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ESG 데이터들을 예전에는 그 ESG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발적으로 대응을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게 워낙 중심에 있다 보니까 ESG 데이터가 표준화가 되고 의무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맨 끝에 보면 IFRS라고 글로벌 국제 그 회계 기준에서 저희가 보통 3월 말에 주총들을 하고 이제 재무제표를 저희 다트에 공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재무 데이터만 올라가는 건데 이 IFRS에서 이제는 재무 데이터 플러스 ESG 데이터를 함께 공시하라는 기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아마 그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기업들은 가장 떨고 있죠. 지금 그 안이 어떻게 나올지. 그게 나오게 되면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그걸 커스터마이즈돼서 적용할지 이제 그 발표가 나올 거고요. 그 가운데 독수리는 이제 미국에 있는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은 기후정보 관련된 정보를 공시해야만 하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에서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ESG 패밀리를 이걸 잠깐 제가 넣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ESG 관련된 단어들이 그동안 많이 나왔는데 사실 그 노란색으로 표시된 그 지속가능 그러니까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위해서 저희가 사실 이 모든 거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과연 지속 가능한가 저희 스스로도 물어봐야 되고 제가 저희 후배들을 위해서도 저희 에코플랜트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고 나가는 게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해관계자들이나 투자자들도 그 어떤 기업의 비재무적인 데이터라는 그 렌즈를 가지고 저희 그 회사를 보겠죠. 지속 가능한지 아닌지.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난 그 2년 동안 너무나 많은 자회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자회사를 함께 끌고 가는 ESG 경영을 하려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멘붕이 왔습니다. 저희 회사 것만 들여다보다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ESG를 함께 추진하는 거버넌스가 있어야겠다. 그리고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 체계가 있어야겠다. 이러한 생각을 해서 저희가 ESG 그 경영 체계를 만들고 ESG 그 함께 할 수 있는 거버넌스 ESG 추진협의체를 만들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제 보시면 ESG 경영 체계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행복 공동체. 저희 SK그룹의 최종적인 목표는 행복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행복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컴플라이언스, 인권, 안전, 품질 환경, 그 ESG 이렇게 해서 이 5가지 영역에 있어서 리스크를 먼저 최소화하자. 그래서 ESG는 많은 분들이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하나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으세요. 근데
이제는 이제 ESG를 바탕으로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상의 퍼포먼스를 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는 먼저 너무나 다양한 자회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ESG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먼저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를 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제 저희 스토리를 들려드려야 돼서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이거를 저희 회사의 중요한 분들한테는 사업 계획을 1월달에 이거를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발표를 했는데요. 이해관계자별로 저희가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내부적으로 물론 이제 구성원이 저희의 고객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하지만 바깥에 하고도의 커뮤니케이션, 코디네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이제 역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와 자회사, 그 다음에 이제 인류 전체, 올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구성원, 그 다음에 지역사회, 이 5꼭지의 이해관계자별 과제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올해 지금 저희 조직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5가지를 뽑게 된 배경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ESG 정보 공개가 의무화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곧 IPO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가 어떤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 적격의 그런 회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게 있고, 또 저희가 에코플랜트가 되면서 코어밸류 핵심 가치를 새로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Think of Society입니다. 이것을 구성원들한테 내재화해야 되는 그러한 숙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ESG 워싱 또한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러한 것들을 근간으로 해서 이렇게 5가지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뒤에 5가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풀었는데 지금 저한테 몇 분이 있을까요, 교수님? 한 3분에.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앞에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평가와 공시 대응, 이렇게 평가 기관, 공시 기준 이러한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굉장히 바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저거는 위에 실수입니다. 타이포이고요. 저희가 ESG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경영협의회는 지금 저희 에코플랜트 사장님과 자회사 대표님들로 구성된 경영협의회가 있고 그 밑에 워킹그룹 5개의 그룹이 있어서 이 5가지 영역에 대해서 지속